그래서 이중매매요. 이중매매하고 이제 불공정 법령이요. 두 가지를 먼저 보고 다음 시간에요. 뭐를 보냐면 우리가 이제 그 계약의 해석 있죠. 해석하고요. 비진입 표시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매매는 보통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사례형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민법 총칙에서 사례형 문제로 내릴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뒤에 보면 우리가 무권 대리라든가 그 다음에 쭉 가가지고 뭐 108조 통정의 표시라든가 그 다음에 이중매매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사례 문제가요. 보통 이제 사례형 문제가 민법 총칙에서 세 문제에서 네 문제가 나오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중매매를 먼저 보면 먼저 이러면 이중매매를 먼저 보기 전에 이걸 먼저 봐봐. 갑이 이제 을하고요 이렇게 병이 있는데요. 같은 이제 학급 클래스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갑이 을한테요 10만 원 빌려달라고 그래요. 먼저 10시에요. 10시에 그랬더니 을이요 5만 원밖에 없는데 5만 원 빌려줬어요. 근데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요. 그 다음 시간에 11시에요. 뭐라냐? 내가 5만 원 빌려줄게. 그 5만 원 또 빌려줬단 말이죠. 누가 먼저 빌려줬죠? 을이 먼저 빌려줬죠. 을이 채권을 가지고 있죠. 병도 뭘 가지고 있어요? 채권을 가지고 있죠. 그럼 누가 더 빨라요? 순서가? 그렇게 보이죠? 순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권이라는 것은 순서가 없어. 채권은 왜 채권은 순서가 없는가 지금부터 설명한단 말이죠. 채권은 뭐냐면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 두 사람 간의 문제예요. 채권은 우리가 봤을 때는 세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채권은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예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람. 그러니까요, 갑하고 을하고 문제이고 갑하고 병하고 문제인 거예요. 갑을 병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때요?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이 있어요. 돈이 5만 원밖에 지금 5만 원 어떻게 구했어요? 그럼 누구한테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먼저 갚아야 돼요? 병한테 먼저 갚아야 돼요? 누구한테 갚아야 돼요? 깍두기한테 갚아야 되죠, 먼저. 왜요? 깍두기가 먼저 와서 막 그렇게 하니까. 무서우니까 깍두기한테 먼저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깍두기예요? 그러면 병한테 먼저 갚는 거죠. 왜요? 채권은 순서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순서가 없으니까 돈을 먼저 주면 먼저 빌려줬다 해서 먼저 받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어떻게 받는다? 가가지고 순서에 관계없이 먼저 가서 찾아온 사람, 그걸 선행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 그러니까요, 여러분요, 만약에요, 이 병하고 갑하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만나서 아침에 학원 오다가요, 엘리베이터 먼저 만났어, 갑하고 병하고, 그럼 병이 뭐란다? 어제 빌려준 거 빨리 갚어. 그러면, 응, 알았어, 갚을게. 이렇게 해야지. 을한테 먼저 빌렸으니까 을한테 먼저 갚고, 그 다음에 너가 갚을게.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걸 채권의 특징이라고 그래. 그래서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하고 특정한 사람 두 사람 간의 문제이지, 세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됐죠,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봐.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갑이요, 을하고요 2월 1일 계약금하고 중독을 받았어. 우리나라는요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황에서는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요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중도금 이상을 받으면 더 이상 계약을 해지를 못해요. 알겠죠?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중도금 이상 받으면 갑은 을한테 등기 사무를 담당하게 돼. 등기 사무를 담당한다고 하는 것은 갑은 을한테 등기 서류를 잘 보관했다가 을한테 등기를 이전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잔금을 받으면서. 그런데요 이 갑이 그러면 이 을은요 제1매수인이죠. 제1매수인으로서 이 사람은 뭘 가지고 있어? 채권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람이 병한테 넘기는 거예요. 언제요? 여기요 3월 1일 날요 병한테 이렇게 넘기죠. 그럼 병을 뭐라고 한다? 제2매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제2매수인인데 병한테 등기를 하잖아요. 그럼 병이 무조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는요 형식주의라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등기를 가져와야 소유자가 돼.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내가요 계약을 100번 하고 매매대금을 100번 줬단 말이죠. 105번 줘도 안 돼. 뭐가 없으면, 등기가 없으면. 그걸 우리나라는 형식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등기를 가져온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병이 등기를 먼저 가져오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문제는 병이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에 있다고 하는 것을 뭐 하면서? 알면서를 뭐란다? 악이죠? 악이여도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뭐를 할 수가 없어요?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채무불이행이다. 매도인이죠? 이 사람이 매도인이잖아요? 그럼 뭐다니까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이니까 여기서요 최고 없이 계약을 말 수 있고 해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때의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때는요, 이행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그러면 이행불능이란 말은 뭐죠?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할 수가 없을 때, 갑은 언제 을한테 등기를 할 수가 없을까요? 언제? 그러니까 언제냐고. 그러니까 병한테 등기해 준 때 그게 언제냐고. 오케이. 3월 1일이란 말이야. 3월 1일. 왜요? 갑이 병한테 등기해 주면 더 이상 을한테는 등기 못 하잖아요. 3월 1일 이 시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사물을 담당하는데 을한테 등기하지 않고 그걸 병한테 빼돌렸죠. 그것을 뭐라 한다? 배임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것을 배임죄라고 그래. 배임죄를 뭐라 한다? 불법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행위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우리가 이제 제3범죄는 4가지가 있어. 절도죄라고 하는 건 뭐죠? 절도? 남의 물건을 훔쳐오는 거죠? 훔쳐와. 강도가 뭐죠? 강도. 훔쳐오기는 훔쳐오는데 어떻게 훔쳐와요? 폭행, 협박을 통해서 훔쳐오는 것을 강도라고 그래. 내가요, 남의 물건을 몰래 훔쳐왔는데요, 밤에요, 들어가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소리 듣고요, 내 발목을 잡아요. 그러니까 잡히면 돼, 안 돼? 안 되니까요, 발로 차고 도망갔어요. 절도하러 갔다가 발로 찼죠? 그러면 갑자기 절도범이 뭐로 바뀌어요? 강도로 바뀌어. 그걸 준강도라고 그래. 강도범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절도가 완료되기 전에, 절도가 개시가 돼서 절도가 완료되기 전 이 사이에 폭행과 협박이 있으면 뭐로 바뀌어요? 강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훔치러 가서 열받더라도 절대로 때리지는 마.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죄가 무거워져. 알겠죠? 그래서 얘기를 해. 내가 강도가 될까 봐서 안 때리니까 그리 알고 있어라.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횡령은 뭐냐? 횡령. 좀 이따 또 횡령이 나와요. 우리가. 횡령죄는 뭐냐면 남의 물건을 보관해. 남의 물건을 이렇게 이 컵을 내가 보관하고 있는데 너무 이 컵이 좋은 거예요. 내가 갖고 싶어요. 근데 자기 거 돌려달래요. 나 아까 선반이 왜 얹어놨더니 누가 가져갔나 봐. 잊어버렸어. 이렇게. 자기가 가져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보관한 자가 반환하지 않거나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는 것을 뭐라 한다? 횡령이라고 해. 남의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리고 횡령이라고 그래요. 배임죄는 뭐냐? 배임죄는 타인의 사물을 담당해야 돼. 남의 일을 담당해야 돼. 알겠죠? 그 사물을 담당하는 사람이요, 그 사물을 그리치는 것을 말한다? 배임이라. 그래서 혹시 뭐 이런 거 있나요? 은행의 지점장이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그러면요, 대출을 안 해줘도 되는데 부실기업에 대출을 줬다 그러면 횡령죄라고 그래? 배임죄라고 그래? TV에서 배임죄라고 하죠. 배임죄. 왜요? 여러분, 은행의 지점장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은행을 위해서 사물을 담당해야 되잖아요. 알겠죠? 근데 자기 친구를 위해서 사물을 담당함으로써 사물을 그리쳤죠? 그걸 배임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사무실 오픈하잖아요. 오픈했는데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줄 것을 줘야 되는데 부동산에서 물론 좀 나쁜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다른데 이제 물건이요, 이 사무실에서 계약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무실 계약하면 5대5란 말이죠. 5대5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는 실장이니까 5대5죠. 소공이니까 5대5죠. 자기가 손님을 데려서 계약을 체결하면은 주인한테 5 주고 자기가 5 먹어. 보통 실장도 그래. 알겠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 저 옆에서 뭐라 그래요? 7 줄게. 왜요? 자기 직원도 아닌데 가져오면 자기 3이라도 먹으니까 좋아 나빠? 좋잖아요. 그래, 너 7 줄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2가 욕심이 나가지고 원래는 여기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무실 가서 계약을 한단 말이죠. 그걸 배임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여러분요, 고소를 안 해서 그렇지, 사람들이 어떤지 모르니까 서로 싸우고 말아서 그렇지, 배임죄로 고소하면 바로 걸리는 거예요. 알겠죠? 영광의 줄 하나가 그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엄마는 뭐 잘하는 게 뭐 있어? 나 빨간 줄 있잖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조심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그런 것을 너무 쉽게 하죠. 부동산에서 보면. 그게 문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당하게 욕을 해야죠. 나 이게 다른 데서 이렇게 하자가는데 좀 더 일을 올려주면 안 되냐? 6대4 하면 안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이제 대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원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직원들이 엉뚱한 데 가서 계약서 쓰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죠. 알겠죠?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해가지고 지금 자격증 땄는데요. 알겠죠? 이것이 알죠? 용서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다 뭘 한다? 배임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요, 사물을 그르치는 것. 그 다음에 또요, 어떤 사람들은 또 주인하고 싸우면 어떡하냐? 주인하고 싸우죠?
그러면 손님 오면은, 아, 우리는 좋은 뭐 상품이 없고요. 다 있어, 자기네들도. 똑같아. 물건이 다 똑같잖아요. 옆집에 좋은 물건이 있다고. 옆집으로 토스해버려요. 그것도 뭐에 속해요? 배임행에 속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원칙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보면은 내가 지금 얘기했던 것이요. 여러분이 이제 당장 오픈을 하게 되면 여러분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는 소공이라든가 실장들이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말을 해야 되는데 용기가 나요, 안 나요? 안 나고 그냥 참다 그냥 다른 데가 알아서 보라. 자르고 그냥 말아버리죠. 그럼 또 그 사람 또 어디 가세요? 다른 데 가서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는요, 총대를 메고 가서 얘기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어디 가서? 남양주 경찰서에 가서. 알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소문이 쫙 나죠? 소문이 쫙 나면 그다음부터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근데 그게 안 하니까. 지금은 아마요, 오늘 또 여전히 누군가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김모 씨는 여전히 다른 사무실 가서 계약서를 쓰고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 갑이 있죠? 여기 을이 있죠? 갑을하고 2월 1일 중도금을 이렇게 하죠? 중도금. 그럼요, 이 사람은요, 이제 잔금을 주면은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뭘 가지고 있어? 채권. 그런데요, 갑이요, 또 이걸 병하고 계약을 해. 3월 1일. 그러면 이 병도요, 갑한테는 뭘 가지고 있어? 채권을 가지고 있죠. 그럼 누가 우선한다? 누가 우선? 먼저 등기를 가져오는 자가 우선하죠. 그런데 그냥 알면서 등기를 가져오면 유효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 그냥 알면서가 아니고 적극 가담이란 말이 꼭 나와. 적극 가담. 그러면 적극 가담이란 말이 뭐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를 뭐라고 한다? 악이죠, 악이. 그럼 악인 경우는 유효하게 소유권에 취득한다고 얘기했죠. 알면서 뭐를 해요? 매도를 요청하고, 자기한테 팔라고 요청하고 유도해, 유도. 이것을 적극 가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유도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유도. 태권도 친구 유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꼬셨다 이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망했다 이 말이잖아요. 속였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요, 이게 갑이요, 을한테 팔았다는 걸 알면서도 병이요, 갑한테 가서 그거 나한테 팔면 너는 아무 죄가 없다. 알죠?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라 하더라 하면서요. 알겠죠? 괜찮다 하더라 하면서 계속 꼬셔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오는 것을 적극 가담이라고 그래. 그럼 우리가 적극 가담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고민할 필요가 없죠. 적극 가담이라고 나오니까. 사자성어 뭐라고? 적극 가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런데 적극 가담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긴 있어. 뭐랄까? 기망. 이 병이 갑을 기망을 했다. 둘이 통모를 했다. 통모를 했단 말이 뭐 둘이 짰다. 이 바로 적극 가담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요, 형법 범죄는 정범이 있고요, 정범이 있고 공범이 있어요. 공범에는요, 교사범이 있고요, 종범이 있어요. 알겠죠? 방조범, 종범이라고 그래. 그럼 우리가 정범은 실질적으로 죄를 행하는 사람, 사람을 죽인 사람을 정범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교사범은요, 죽일 마음이 전혀 없는데 사람을 죽이라고 부추기는 사람, 범죄를 유발시키는 사람을 뭐란다? 그래서 조폭이 두목 같은 사람이죠? 가서 없애고 와. 그러면 너가 만약에 들어가면 내가 너 뒤 다 봐줄게.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교사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런데요, 얘가요, 죽이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니까, 그래? 그러면 네 동생도 같이 조폭인데, 네 동생을 그러면 내가 그러면 대신 그러면 보낼 테니까 너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잖아요. 자기 동생한테 뭐 피를 묻힐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마치 조폭의 두목이 자기를 조종하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그것을 간접 정범이라고 그래. 그건 나중에 문제예요. 아무튼 죽인 사람 정범. 그 다음에 제 범죄를 부추긴 사람을 한다? 교사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방조범은 뭐냐면, 지금 누군가가 열심히요, 내가 지금요, 이 아파트의 경비원이에요. 경비를 쓰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에서 절도 행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에요, 열심히 이제 순찰을 두고 있는데, 아니야, 하니까 어떤 놈이 열심히 어느 집에서 TV 들고 나오더니, 이번에는 또 피아노 하나 들고 업고 나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 되겠죠? 잡으러 딱 갔더니, 내 친구의 아들내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잡을 수는 없고, 혹시나 들킬까 봐서 망을 봐주는 거죠. 몰래 가가지고, 알겠죠? 그것을 뭐란다? 방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범은 직접 범죄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 형법에서는 정범하고 공범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어. 동일한 형으로. 알겠죠? 그럼 여기서 한번 봐봐요. 이 갑이요, 을하고 계약을 했으면 이 갑이 을한테요, 뭐 한다? 등기 사무를 담당하죠? 사무를 담당하는데 이 을한테 등기하지 않고 병한테 등기하면 그것을 무슨 행위라고 한다? 배임죄다. 배임행위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적극 가담했단 말이면 적극적으로 가담했단 말은
종범이에요, 교사범이에요? 교사범으로서 공범이나 똑같죠. 그러니까요, 갑이 을한테 배임죄를 저지름으로써 불법행위를 했죠. 불법행위가 있으면 뭘 한다?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면 누구도 병도 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아까 얘기했죠. 교사 뭐죠? 공범도 정범하고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적극 가담했단 말은 갑이 을한테 배임죄를 저지른 데 있어서 이 제2 매수인도 같이 참가했다 이 말이죠. 뭐로서? 공범으로서. 그럼 이 사람도 불법 행위가 되죠. 그래서 을은 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병 앞으로 등기를 하죠. 이 등기는 무효가 돼. 무효. 그런데 이 무효는 103조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중매매는 103조 위반이에요. 103조 위반은 746조 불법 원인급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불법 원인급여니까 갑은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환 청구 된다 안 되죠. 반환 청구 안 된다. 아까 우리요 103조에 위반되면 746조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해서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갑은 병 등기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말소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 절대적. 그러면 뭐죠? 병 등기가 무효죠. 그럼 병이 이걸 정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정은 뭐를 본문하고? 선악을 본문하고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러면 아직 우리 배우지 않았지만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면은 추인이 된다겠어 안 된다겠어? 추인할 수 없다 이렇게 없다. 아까 우리 전 시간에 배웠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을은 현재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왜요? 우리나라는 등기가 있어야 소유자인데요. 아직 등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소유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어떻게 한다? 을은 병에게요. 자, 첫 번째요. 직접 등기, 병 등기, 말소 청구, 직접 이전 등기 청구, 자기한테 이전 등기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되고요. 여기서 갑을 뭘 해서? 대위해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대위에서.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이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안 돼요.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것은 반드시 재판상으로만 행사를 해야 되는데요. 채권자 취소권은 등기 청구권 있죠? 등기 청구권 같은 이런 것은 채권자 취소 못해요. 알겠죠? 이런 것은 못해. 나중에 우리가요 다음 시간에 뭘 배우냐? 통정 허위 표시를 배울 때 이게 또 나와. 알죠? 그때 설명을 자세히 하면 돼. 알겠죠? 다음 시간에. 그런데 등기 청구권과 같은 경우는 채권자 취소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 이중매매 있죠?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 말이 중요해. 그런데요 여기 보면 이 병도 을한테 잘못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했으니까 을은 병한테요 어떻게 해요? 직접 등기 말소나 이런 건 청구 못해. 근데 뭐는 청구할 수 있어요? 직접 뭐는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 직접. 왜? 병이 잘못했으니까. 이것을 뭐란다? 이중매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은 2년에서 3년마다요 꼭 한 번씩 나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여기 이중매매 34번 한번 봐봐. 34번 여러분 이중매매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자, 34번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뭐를 지급받았다? 중도금을 지급받아 써. 등기 사무 담당이라고 써. 그래서 갑은요 등기 사무를 담당하죠. 그 후 병이 갑의 배임에 줄고 사자성어 나왔네. 뭐라고? 적극 가담. 거기 박스에 적극 가담해서 갑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동그라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할 때 등기 동그라미 써. 절대적 무효. 이 등기는 무효가 돼. 알죠? 옆줄 긋고 추인 X.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적 무효란 말은 제3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돼. 밑에 쭉 나올 거예요. 자, 문제가 이건 10개니까 지문이 10개니까 두 문제나 마찬가지예요. 1번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은 갑과 병, 아까 적극가담이라고 했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렇게 무효 졸고. 2번 어른병에게, 자 어른병에게 그래 됐죠? 2번 3번 봐봐. 어른병에게 여기 봐봐. 직접 말소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전 듣기 된다 안 된다? 안 돼. 어떻게 된다? 대위에서 된다. 대위 직접 안 된다. 대위에서 된다. 뭐는 된다? 직접 뭐는 된다? 손해배상. 그래서 어른병에게 소유권 이전 듣기를 줄고 직접 동그라미 없다 동그라미 청구할 수 없다. 3번 어른병에 대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뭘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 어떻게 청구한다?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직접. 손해배상은 직접 이렇게. 그 다음에 어른갑에게 당연하죠? 등기가 지금 병 앞으로 됐으니까요. 갑은 병한테 등기할 수 없잖아요. 을한테 등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채무 동그라미 불이행 동그라미 채무 불이행이죠. 그래서 써 줄고 옆에 손해배상 청구. 또 써 채무 불이행했죠. 거기다 채무 불이행에다 써 뭐라고 쓰냐? 최고 없이 계약 해제 이렇게. 최고 없이 계약 해제 이렇게.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최고 없이 해제를 해. 아시겠죠? 자 5번은요.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줄고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맨 끝에 해제할 수 없다 줄고 맨 끝에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왜 그래요? 아까 우리 문제에서 뭐를 지급받았다에 대해서 문제에서 중도금을 지급받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써 거기다가 중도금 지급 후이므로 이렇게. 해제할 수 없다. 왜 그러냐? 중도금 지급 후이므로 이렇게. 자 6번은 뭐죠? 을은 갑을 대위하지 않고 병에 대해서 직접 동그라미 직접 그 다음에 말소 동그라미 청구 동그라미 직접에다가 X에 직접 말소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위에서 청구한다. 7번요. 병 명의의 등기 줄고 이걸 뭐라 했죠? 무효라고 그랬죠? 무효. 103조 위반이라고 그랬죠?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추인 동그라미하고 X 이렇게. 맨 끝에 없다 돼 있네요. 없다. 추인 없다. 자 4번요. 만약 선의의 정이 그 X 부동산을 병으로부터 줄고 병으로부터 병 동그라미 절대정 무효이죠. 그러니까 병이 절대적으로 무효이니까요. 그러면 정은요.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죠.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뭐를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냐면 선의의 정 줄고 선의의 정 맨 앞에 선의의 정은 갑과 병의 매매계약에 그 다음에 주고 유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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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럼 9번은요. 9번은 맨 끝에 첫 번째 맨 끝에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중 매매에서는 여기 아까 얘기했죠? 채권자 취소권 안 된다고. 됐죠? 자, 병 동그라미 병은요 써 절대정 무효 적극 가담이니까 절대정 무효이죠? 무효했죠? 부동산은 전득한 정이 선이 줄고 선악 불문하고 정은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무효니까? 절대적 무효는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는 보호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이중매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엄청 간단하죠? 알겠죠? 그래서 이중매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자, 여기요. 이제 불공정한 법령이 한번 보죠. 불공정한 법령이요. 자, 104조. 104조는 뭐라고 하냐? 여러분요. 폭리행위라고도 얘기하고요. 폭리행위. 여기 폭리행위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얘기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렇게 얘기해.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폭리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렇게. 그러면 여기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경매요. 경매의 경우는 적용이 안 돼. 왜요? 경매는 법률의 규정이거든요. 법률의 규정. 그래서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죠. 103조도 법률행위란 말이죠. 그래서 103조의 경우에도 경매의 경우는 103조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백사조죠. 백사조는 뭐다? 여기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1억 원짜리를 을한테 등기를 가져오고, 을은요 가져오면서 2천만 원에 파는 거예요. 2천만 원에 1억짜리를 2천만 원에 몇 배죠? 5배요. 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1억 원짜리를 을한테 2천만 원에 파느냐 이 말이죠. 알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여기 객관적 요건이요, 객관적 요건하고요, 여기 주관적 요건하고 두 가지가 있어. 무슨 말이냐? 갑이 을한테 1억짜리를 얼마에 팔았어? 2천. 이때 객관적 요건은 뭐냐? 급부. 그러면 항상 급부는 우리는 민법에서는 물건을 기준으로 한단 말이야. 물건. 그래서 급부를 뭐란다? 물건이라고 그래. 급부와 무슨 급부? 반대급부요. 반대급부를 뭐란다? 2천 이 말이야. 2천. 급부와 반대급부 안에 현저한 뭐가 있어야 돼? 불균형이 있어야 돼. 현저한 불균형, 현저한. 그럼 여기서 현저한 불균형은 어떻게 판단하냐?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요. 알겠죠? 언제요? 개별적 구체적 기준에서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하는데, 그 가치는 어떻게 한다? 객관적 가치.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요. 현저한이란 말은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 얘기하는데요.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불균형한지 아닌지, 3배에서 4배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언제 기준한다? 법률 행위시.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요. 처음에 계약할 때 이 땅이요 1억짜리였어요. 내가 그래서 1억에 샀는데요, 이게 3기 신도시 확정 발표가 나가지고 갑자기 잔금 치르기 전에요 5배가 떼가지고 지금 5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억. 그럼 불공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왜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정당한 가격을 지급하고 샀잖아요. 그래서 불공정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 급부는 뭐죠? 주는 것이죠. 반대급부는 받는 것이죠. 그래서 급부하고 반대급부란 말은 이것은 대가성이 있다는 말이죠. 대가성. 그래서 우리가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은 등기를 해주는 대가로 뭘 받아? 잔금.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유상계약이다. 이렇게 유상계약이다. 유상계약이죠. 유상계약인데, 계약인데요, 여기서요 한 가지 알아야 되죠. 채무면제요. 그러면 채무면제, 다른 말로 뭐란다? 이것을 채권으로 말하면 뭐다? 채권 포기죠. 이것을 뭐란다? 단독행위죠.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돼. 그래서 판례가요 원래는 급부 반대급부 그러니까 유상계약이잖아요. 계약만 돼야 될 것 같은데 채무면제에 있어서도 불공정한 법령인을 판례가 인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유상만 되죠. 유상인데요 뭐다? 무상이라든가 무상 안 돼요. 기부행위 안 돼요. 증여 공짜로 주는 거죠. 안 돼.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불공정한 법령인은 유상이 돼야 돼. 그래서 여기요 무상이라든가 기부라든가 증여와 같은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주관적으로는요 갑이 왜 1억 원짜리를 을한테 2천만 원에 팔았냐 이 말이죠. 왜? 그때 갑은 그때 당시 공박했느냐, 경솔했느냐, 사회적 경험이 없었느냐, 무경험했느냐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왜 그때 그랬지? 갑이 왜 그렇게 팔았어? 이렇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공박과 경솔과 무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갖출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갖춰도 되죠. 다 갖춰도 되는데 이것은 몇 개만 갖추어도 하나만 갖추어도 불공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하나만을 뭐라고 한다? 하나만을 봐봐. 공박 그 밖에 공박 그리고 공박하고 공박하거나 공박 또는 여기서 이렇게 공박 또는 경솔이죠. 경솔. 공박 그 밖에 경솔. 공박 그 밖에 그리고 하고 하거나 또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요. 여기서 여러분요 여기는 공박 그 밖에 경솔 해야 된다. OX. 자, 공박 그리고 경솔해야 된다. OX. 공박하고 경솔해야 된다. OX. 공박하거나 경솔해야 된다. OX. 공박 또는 경솔해야 된다. OX. 여러분, 내가 지금 묻는 것은 뭐냐면 여기는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말이 들어가면 안 돼. 마장난인데. 알겠죠? 뭐다? 공박 그 밖에 그러면 안 돼. 공박 그 밖에 경솔 그러면 그리고란 말은 똑같죠. 그래서 안 돼.
공박하고 그래도 안 돼. 공박하고 경솔하면 공박 그리고 경솔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 공박하거나 공박 또는 그래야 돼. 알겠죠? 이것은 어디에 나온 것이다? 이것은 변리자 시험에 나온 거죠? 공박, 그 밖에 경솔하여야 하며 OX, X란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런 말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공박이죠? 그럼 공박은 뭐다? 공박? 여기서 공박은 경제적 공박, 경제적, 그 다음에 정신적, 그 다음에 뭐다? 심리적, 그 다음에 뭐다? 명예적, 모든 것을 포함해.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경제적 공박만 얘기하면 큰일 나. 다른 것도 포함한다. 됐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죠? 여러분은 정신적, 심리적 상태로 약간 공박한 상태가 될 수가 있죠. 왜요? 공부를 지금 시작했는데요. 옆에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요. 알겠죠? 남편이 와서 뭐라고 한다? 야, 내 친구 와이프는 한 달 만에 합격했다던데 차 하나 보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난리가 났죠. 알겠죠? 지금요. 자, 그러면 무경험이죠. 무경험은 이런 경험이 없다는 말이 뭐죠? 일반적으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특정한 경우에만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거죠. 거래 일반, 특정 거래 영역에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뭐라고? 일반이라고. 특정이 아니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런데요, 우리가 불공정 법령에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인식이라고 그래. 인식. 알면서 이것을 이용하려는 의사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폭리의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 이걸 이용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요, 갑이 1억 원짜리를 을한테 왜 2천만 원에 파는지 을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인지 모르죠. 모르는데 너무 싸게 나왔으니까 을이 그냥 잡았단 말이죠. 그럼 불공정이다 아니다? 아니죠. 왜요? 을은 아무것도 모르고 샀잖아요. 지금요, 갑이라는 사람의 아들내미가요, 다른 사람하고요, 뭐 폭행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 집 아들내미가 지금 뭘 한다? 그래서 공무원에 지금 합격을 해놨는데요. 폭행죄가 연루가 되면 나중에, 뭐죠? 공무원이 못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 당장 저쪽에서 합의금으로 오늘 12시까지 2천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안 가져오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들내미가 지금 난리 났죠. 불고 빨리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집이 1억 원짜리인데 당장 지금 얼마가 필요해요? 2천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급하게요. 지금 누구 2천이라도 주고 이거 가져갈 사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때 아버지는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공부한 상태죠. 알겠죠? 그렇잖아요. 아들내미 때문에요. 그럼 1억 원짜리 2천 팔았다 이 말이죠. 그것을 그 갑의 친구 을이 그걸 알고 있어. 알겠죠? 알면서 그 상황을요 이용을 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랬을 때 뭐가 된다? 불공정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여러분요 1억 원짜리를 2천만 원에 을한테 파는 것이 갑이 판 것이 아니고요, 갑이 대리인한테 시켰어. 대리인이 파는 거예요. 대리인이요. 그럼 이러면 대리인이 집을 팔 때는 자기 집을 처분해요, 남의 집을 처분해요? 남의 집? 그럼 자기가 공부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경솔하고 무경험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이요. 그래서 가장 지금까지 시험에 정답으로 많이 한 것이 궁박은 누구를 기준하느냐 이거예요. 오직 궁박만 누구를 기준한다?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궁박만 누구를 기준한다? 본인. 그 다음에 객관적인 요건하고 주관적인 요건이 있죠. 이러면 우리가 객관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가지고 언제나 주관적인 요건도 갖추었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한번 봐봐. 여러분요, 아버지가 막내 아들한테 아버지 집 1억 원짜리를요 전세 보증금 2천만 원만 받고 팔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아버지도 다른 데 가서 방 하나 구해야 되니까요. 알겠죠? 너무 친한 친구가 있어요. 의형제 같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1억 원짜리를 2천만 원 받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억 원짜리를 2천만 원 받고 팔았다고 해서 언제나 갑은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하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도 우리 시험에 잘 나와. 그 다음에 만약 이것이 불공정한 법률에 의해서 무효가 되죠. 무효. 자, 무효가 돼. 이때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예요.
그럼 절대적 무효란 말이 무슨 말이죠? 의리 이것을 정한테 처분하죠? 그럼 정은 뭐를 분문하고? 선, 악 분문하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요 모효행위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런데 뭐는 가능하다? 모효행위의 전환, 모효행위의 전환은 인정이 돼. 전환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여도 전환은 인정이 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알겠죠? 자, 그럼 왜 그런가 봐. 모효행위 전환인가 뭐냐면, 우리가 남의 집 아이를 데려다가 내가 키우죠. 그러면 키우려면 내가 무슨 신고를 해야 돼요? 입양 신고죠. 입양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제 막 태어난 아이를요 데려왔단 말이죠. 그때는 보통 입양 신고를 하지 않고 무슨 신고하죠? 출생 신고로 바르죠. 출생 신고. 내가 애를 낳았다고 출생 신고를 한단 말이죠.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요 남의 집 아이가 내 자식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없어. 친자식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친생자로 신고하면 안 된다고요. 뭐로 신고해야 돼? 입양으로 신고를 해야지. 그런데 친생자로 신고하면 무효잖아요. 무효인데 이 사람이 남의 아이를 데려와 가지고 자기가 친생자로 신고를 했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 이 아이를 입양을 할 의사는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에 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남의 아이를 데려와 가지고 친생자 신고를 하면 무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를 다시 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최소한 친생자 신고가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친생자 신고를 하지 않고 무슨 신고를 했겠어요? 입양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친생자 신고를 친생자 신고로 보는 것이 아니고 무슨 신고로 처음부터 본다? 처음부터 입양 신고로 본다. 그걸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친구가요 1억짜리 2천 돈 급하다고 2천이라도 누구 달라고 지금 당장 2천 있어야 되니까요 현금 2천 있으면 이거 누구라도 가져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지금 집 팔러 다녀요. 그런데 우리 뭐라 하냐? 야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싸게 파니? 그러니까는 우리 애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야 그래도 반 정도는 받아야지 이렇게 하니까 필요 없다고. 지금 당장 2천 필요하니까 너 2천에 있으면 가져가래. 그래 나는 분명히요 반이라도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2천에 가져가래. 가져왔는데 자기는 뭐라 하냐? 그때 당시 자기는 정신적으로 너무나 공부하게 했기 때문에 불공정한 법률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 뭐라 한다? 아니 내가 그때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냐? 그래도 반이라도 받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더 주면 돼요? 3천을 더 주면 되죠. 3천을 더 주면은 원래는 2배, 3배에서 4배가 되면은 불공정인데 내가 3천을 더 주게 되면 몇 배 차이밖에 안 돼? 2배. 그럼 불공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을 말한다?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일 경우도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봐 여기 다시요. 아까 우리 첩계약 기억나요? 첩계약을 할 때 갑하고 하고 첩계약을 해가지고요 갑이 을한테 아파트를 주고요 을은 갑한테 차를 한 대 사줬어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한테 반환 청구 된다겠어 안 된다겠어? 갑은 을한테 반환 청구 안 되고 을은 갑한테 반환 청구 안 된다 했잖아요. 103조에 위반되면은 둘 다 반환 청구가 안 돼. 그래 여러분요 만약에 어떤 이유로 첩계약을 하죠? 인정사정 볼 거 없어. 알겠죠? 어느 아침에 내가 일어났더니 첩이 돼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정사정 볼 거 없이 뭐 한다? 일단 빼앗아 와야 된다. 동사는 인도받아야 되고 부동산은 등기를 가져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104조는 뭐냐? 104조 불공정한 법령에는요 봐봐 이 사람 등기돼 있죠? 1억짜리 2천만에 샀잖아요. 이 사람은 뭐라 한다? 폭리자라고 그래. 폭리자. 이 사람은 뭐라 한다? 피해자라고 얘기해. 피해자. 이 사람 폭리자, 피해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피해자는 등기에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폭리자는요 자기가 준 2천만 원 있죠? 2천만 원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폭리자는요 등기는 돌려줘야 되고 돈은 못 받고, 피해자는요 등기 돌려받고 받은 돈 돌려주지 않고. 그래서 누가 꼭 먹고 안 먹고예요? 피해자죠. 피해자. 자 그럼 여기서 문제예요.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가 되려면요 객관적인 요건하고 주관적인 요건이 갖추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객관적인 요건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누군가가 입증을 해야 돼. 증명을 해야 된단 말이죠. 증명을 갑이 한다 을이 한다? 갑이 해야 돼요 을이 해야 돼요? 증명을 누가 해야 돼? 그래서 갑이 입증을 하는 거예요. 갑이. 생각 한번 해봐요 여러분요. 을이 입증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받은 등기 돌려주고. 됐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자기가 저 돈 받아 못 받아? 그러니까
알았죠? 을이 증명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누가 증명해야 돼? 갑이 증명해서 무효가 되면은 등기 다시 찾아오고 받은 돈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주고. 아시겠죠? 그래서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갑. 다시 말하고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증명한다. 누가 주장한다? 뭐를 주장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갑.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간단해.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폭행이라고 하고 법률행위죠?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근데 경매는 의사표시가 아니고 뭘로 하는 것이다? 경매는 법의 규정, 민사집행법이라고 하는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가 없죠. 1억 원짜리 2천에 팔았죠? 왜 그랬다? 그 여기 1억짜리 2천이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장 불규정이죠? 근데 3배에서 4배죠? 근데 그것은 언제 기준한다? 법률행위 시. 어떻게 기준한다?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기준으로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급부와 반대급부를 뭐란다? 주고받는 거죠? 대가성이죠? 그걸 유상계약이라고 하죠? 계약이니까 단독행위는 원래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되는 것이 있다. 채무면제. 채무면제를 다른 말로 채권 포기라고 그래. 똑같아. 된다. 그런데 안 되는 게 있다. 무상. 무상은 뭐죠? 공짜로 주는 거죠? 그래서 기부행위라든가 증이라든가 무상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될 수가 없다. 주관적으로 공박, 경솔, 무경험이죠? 이 세 가지를 다 갖추면 좋은데 한 가지만 갖춰도 된다. 그래서 공박 그 밖에 공박 그리고 공박하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공박하거나 공박 또는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박과 경솔과 무경험에서 공박은 경제적, 정신적 모든 것을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무경험 뭐죠? 무경험? 경험이 없다고 하는 것은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지 특정 영역에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사정을 마음에서 알면서 뭘 해야 돼? 이용해야 돼. 그걸 말한다 폭리의사. 됐죠? 우리가 객관적인 요건이 있다고 해서 주관적인 요건이 언제나 뭐 되는 것이 아니다?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을 대리인을 통해서 매매한다 이 말이죠. 대리인. 그러면 공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 경솔과 무경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가 되면은 피해자는 뭘 할 수 있고 반환을 청구, 폭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을 누군가가 입증을 해야 되겠지. 입증. 이때의 입증은 누가 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입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죠. 이때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이다. 절대적으로 무효. 절대적. 알겠죠? 그러니까 절대적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 절대 무효니까 을이 병한테 처벌한다. 병은 선악불문하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무효행위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런데 뭐는 가능하다? 전환. 그래서 104조의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행위 전환은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35번. 자, 35번 봤어요? 자, 1번 증여 줄거 증여 앞에다 써. 1번에 기부 무상행위 이렇게 기부 무상행위 증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있다 줄 것이고 X 없다 이렇게. 2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장 불규정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 당사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의 정도도 고려 대상이다. 줄거 피해 당사자 그 다음에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정도도 고려 대상이다. 고려 대상이 아니다가 틀렸어? 그리고 우리가 현장의 불규정하지 않은 것은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그 사람의 공박, 경솔 이런 것도 포함한다. 3번 대리행위의 경우 그 다음에 박스에 경솔과 무경험 박스에 그것은 줄거 대리인 기준 그 다음에 공박 박스에 공박은 누굴 기준? 본인. 알겠죠? 이게 가장 심해 잘 나온다. 그래서 이것이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피해 당사자가 공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면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알면서 줄고 알면서 인식, 이용하려는 의사 줄고 그것을 폭리의사 이 말이죠. 폭리의사.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가 없어도 틀렸어. 우리가 폭리의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없어도 그러면 큰일 나. 그 다음에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가로로 묶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객관적 요건 이렇게요. 그것은 피해 당사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 가로로 묶어
공박, 경솔, 무경은 그것을 주관적 요건. 그래서 객관적 요건이 있어도 주관적 요건이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알겠죠? 되는 것이 아니다. 자, 36번 1번.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뭐다? 무효.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줄거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 줄거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 이렇게요.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공박, 경솔, 무경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 일부만. 그럼 뭐다? 그보다 하거나 또는 이렇게. 하거나 또는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가로묻고 객관적 요건. 공박한 사정 가로묻고 주관적 요건. 우리가 객관적 요건이 있다 해서 주관적 요건이 당연히 뭐 되는 것은 아니다.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공박한 사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5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의 배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틀렸어. 가로묻고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의 배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그러면 안 돼. 알겠죠?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서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서 이렇게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 플러스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했어요. 플러스 객관적 기준을 가치,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일률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알죠?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뭐를 한다? 우리가 공박, 경솔, 무경험도 참작을 하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판단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5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37번은요. 옳지 않은 것은 성립 요건인 공박, 경솔, 무경험은 어디만? 하나만 거기. 자, 공박 박스에 2번에 공박. 공박은 경제적 줄 것이고 바로 옆에 정신적, 심리적 줄 것이고. 3번.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법률행위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경솔과 무경험 박스에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 대리인. 공박은 누구? 본인. 그 다음에 4번. 무경험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거기까지만. 일반적이죠. 일반적. 특정 영역에서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안 한다? 아니다. 특정 영역이 아니라 거기 줄고 일반에 대한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 일반. 특정이 아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5번은요.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 대금의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에 줄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거기서부터 줄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138조가 적용, 거기까지 하면 적용할 수 없다. 틀렸어. 적용 이렇게. 아까 우리 여기 봐봐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있을 때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된다고 그랬죠? 뭐가 안 된다? 뭐가? 거기다 써. 무효행위의 추인 X. 무효행위의 추인이 안 된다. 뭐는 된다?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이 된다. 뭐가 안 된다? 추인이 안 된다. 이렇게. 자, 여러분 이해됐죠? 지금? 됐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우리가 이중매매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인데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뭘 볼 것이냐? 요약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